잘 쉬는 기술.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 10위. 나를 돌보는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구나 알다시피 마음이라는 녀석은 챙기지 않을 때 딴 길로 새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과거를 반성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마음 챙김 명상이 가장 유용한 때는 그것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며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을 때다. 사람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연습할수록 자신이 과거나 미래에서 빠져나와 현 상태로 되돌아오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궁극의 평온함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든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훈련을 해야 하는데 명상을 휴식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다. 마음챙김 전문가들은 자신이 말을 잘못했을 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나 다음 날의 두려운 모임을 미리 상상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다. 이들은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일도 간단히 멈춘다. 이들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자기 머릿속에 제잘거리는 생각과 언쟁을 벌이지 않고 그저 인정한다. 이러한 제잘거림이 머릿속에서 울려대지만 이들은 듣지 않는다. 오가는 생각들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과 수용의 대상이 된다. 생각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노연하도록 해준다. 마음챙김 명상은 힘든 상황에 평안함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언제 쉬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휴식의 필요성은 마음 챙김 명상과 무관하지만 마음을 챙긴 덕분에 휴식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음 챙김 명상이 여러분에게 잘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보지 않았으니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그저 시도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9위. 텔레비전은 휴식상자. 텔레비전을 휴식 활동으로 인정하건 말건 진실은 텔레비전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텔레비전은 틀림없이 사람들이 여가를 보낼 때 활용하는 매우 인기 있는 방법이다.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유쾌하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분 매초를 활동적이고 도전적이며 가치 있고 잊지 못할 일을 하는 데만 활용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텔레비전 보기는 현실 도피적이고 쉬운 휴식법이다. 배울 필요도 없고 돈도 들지 않는다. 연습 따위는 필요 없다. 텔레비전을 켜고 뇌에 전원을 끄면 그만이다. 그저 실컷 보면 된다. 전적인 몰입이며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100% 긴장이 풀린다. 8위. 잡념의 놀라운 능력. 잡념이 어째서 좋은 휴식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말해주는 이는 없다. 하지만 잡념이 게으른 짓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뇌과학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 잡념에 빠진 뇌는 스위치를 끄기는커녕 다른 형태의 정신활동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잡념은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나가는 일에 가깝다. 느긋하게 시골길을 산책하는 일이 그러하듯 잡념에는 특정한 목적이 없다. 그저 걷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기쁨이 목적이다. 잡념이라는 산책에서도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다. 최상의 잡념은 어슬렁거리는 걸음, 오고 가는 길에서 만나는 온갖 풍광을 즐기는 태도를 수반한다. 걱정과 반추를 벗어나게 해주는 잡념, 이로운 잡념을 처방받는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 7위, 목욕이라는 따뜻한 쉼. 시인 실비아 플라스는 벨자라는 시집에서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목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이 많겠지만 나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따뜻한 목욕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 불면증 환자에도 이 방법이 특효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30분 정도의 조격이 수면 촉진 효과가 좋다. 더운 목욕이 심장에 좋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목욕은 불안을 감소하고 행복감을 높인다. 이게 사는 거지. 6위, 산책의 확실한 보상. 걷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걷기는 몸과 마음의 작용에 적절한 균형을 부여한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비우려고 산책을 나간다고 말할 것이다. 산책은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듯 보인다. 흐린 구름을 걷어낸 하늘처럼 머리가 맑게 갠다.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창의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걸을 경우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협동에도 더욱 능해진다는 증거가 있다. 누군가와 나란히 걸을 때 부지불식간에 상대와 보폭을 맞추기 시작한다. 분주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대화를 자동으로 중단한다. 걷기 행위에는 균형이 내재되어 있다. 걷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걷는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휴식과 일의 절묘한 균형이다. 따라서 걸을 때는 죄책감 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걷기 덕분에 사유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잡념에 잠겨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5위, 아무것도 안 하기. 휴식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휴식이다. 이보다 더 휴식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자연스레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일하다가 창밖에 본 무엇인가에 마음이 끌린다면 저항하지 말자. 잠시 동안 그것을 응시한 다음 일로 돌아가면 된다.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자. 쉴 만한 여유를 주자. 단 한순간, 다만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것조차 어렵다면 딱히 뭔가를 하지 않도록 해보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가까운 상태로 있어 보자. 분명 만족할 것이다. 4위, 음악을 듣는 기쁨. 음악이 휴식으로 느껴지기를 바란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라. 클래식이건 팝이건 마음에 끌리는 음악이면 된다. 모차르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지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념을 표현하는 말이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뇌가 형태를 처리하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어 있다. 모차르트 음악을 즐겨 듣는데 거기다 형태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향상된다니 뜻밖의 즐거움이 덤으로 생기는 셈이다. 휴식에 도움을 받기 위한 올바른 음악은 바로 좋아하는 음악이다. 3위,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자아 실현에 성공한 운 좋은 인물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는 경향이 컸다는 것이다. 고독은 자발적일 때,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 만족스러운 인생의 일부일 때
가장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된다. 고독한 시간은 길이만 적당하다면 자신에게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적정량의 고독은 더 깊이 사유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창의성과 혁신적인 생각을 자극할 기회까지 제공한다. 고독을 스케줄에 넣도록 노력해야 한다. 2위, 자연에서 얻는 회복력.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는 전형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이고 휴식을 취하는 좋은 방법이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다. 미래는 계속 다가올 것이고 과거는 계속 물러날 것이다. 자연이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실이다. 1위, 책을 읽는 시간. 세계인이 최고의 휴식으로 꼽은 상위 5개는 대체로 혼자서 하는 활동이다. 많은 이들에게 타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휴식의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다. 그런데 책 읽기야말로 혼자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더해 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 독서는 타인을 피하는 동시에 친구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독서가 제공하는 친구는 실제 세계의 사람들보다 더 흥미롭고 휴식이 될 수 있는 친구, 원할 때 아무 해명 없이 제쳐둘 수 있는 친구다. 이런 종류의 우정은 너무도 강력하여 고립이 초래하는 쓸쓸함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상은 잘 쉬는 기술,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였습니다. 2위는 바로 독서가 주는 휴식이었습니다. 책에 몰입해 마음껏 딴 생각을 하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책은 최고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휴식이 되어줄 좋은 책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